제가 지금 2학년인데요. 1학년 때는 많이 놀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1학년 때는 많이 놀려고 대외 활동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과에 있는 영상 동아리 하나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을 못 버려서 1학년 때는 좀 과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제 슬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출석을 그렇게 안 챙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널널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하면서 좀 더 대학생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1학년 때, 네. 1학년 때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살짝. 내가 이래도 되나? 왜냐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막 집 안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노느라.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선배님들이 야, 새내기 땐 그래도 된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놀았는데 이제 2학년이 됩니다. 2학년이 되니까 제가 선배님들이 되는 거예요. 새내기들 친구들이 죄책감 막 들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럴 때 제가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조언해주면서 같이 놀았어요. 더 놀았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원래 저희가 20년 동안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사람들이면 시험 기간에 불안해요, 놀면은. 그런 게 없어집니다, 3학년 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놀아도. 뭐 안 불안해, 내일 시험이어도. 그냥 뭐 어차피 그냥 전날 밤새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놀았어요, 저는. 그리고 4학년 때, 네, 대망의 4학년. 4학년 되면 공부하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제 진짜 취업해야 되니까 더 놀아야겠다. 80년 동안 일해, 65살까지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아직까지 고등학생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냥 정말 좀 무례할 때도 있었고 순수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그냥 제 맘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리고 수능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었죠. 그냥 교수님한테 메일로 10분 정도 늦는다고 죄송하다고 메일을 그렇게 유유유 하면서 보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확인했어요. 3, 4학년 때. 네. 그것도 막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것도 안 붙이고 했더라고, 톡 보내듯이.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2학년 때는 조금 이제 뭔가 알잖아요.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당시에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근처에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뭔가 독립이란 이런 거구나, 돈 아끼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일도 네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약간은 컸고요. 3학년 때는 미국 갔었는데 3학년 1년 동안 미국을 가면서 좀 더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한국에서랑은 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그리고 4학년 지금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냥 뭔가 지금으로서는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고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제 데이터가 쌓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물론 나중에 바라보면 아직까지 너무 애기겠지만 지금이 4학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고 유연한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1학년 때는 적당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전공 공부도 적당히, 그다음에 캠퍼스 생활도 적당히. 그래서 왜냐면 제가 또 코로나 시국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 다 뭐 제한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도전적으로 하고 싶어도 다 뭔가 적당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1학년 때는 되게 적당히 라이프를 즐겼던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캠퍼스 라이프를 조금 즐기게 됐는데, 저는 이때 제 전공 공부에 조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영화과다 보니까 워크샵 현장들이 많거든요. 선배들 따라서 워크숍 현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되게 영화인이 되기 위한 발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3학년인데요. 영화랑 결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과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영화에 너무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 수업도 조금씩, 출티를 제가 진짜 해본 사람이 아닌데 출티를 또 해보게 되고, 또 과제도 좀 늦게 제출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3학년 포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르르.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공부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대학교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수업들을 들으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전공에서도 이건 나랑 진짜 잘 맞는다, 또 이건 나랑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모든 게 제가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책임감도 더 크고 좀 더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때와 관련된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냥 뭔가 시점은 지금 대학생의 모습인데 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너 시험 볼 때 큰일 났다. 약간 이런 내용의 꿈을 되게 많이 꾸는데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만 공부할 수 있고 방학 때는 시험 대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표를 직접 짜다 보니까 공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공강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뭔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저를 저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스케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뭐 아까 계속 놀았다고 말하지만 저도 꿈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꿈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을 고등학생 때보다 더 만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뭐 동아리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아름아름으로 같이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꿈을 향해 뛰어갈 때 같이 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만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제일 장점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영상 제작은 저희 취미이기도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지금 제 상황에서 제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활동에서. 네. 내년이면 고학년이라고 부르는 학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학년이 되면 슬슬 자기 진로도 확실히 정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4-1이다 보니까 취업이 있고 당장 여름에 인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고민이고요. 그리고 꿈꿔왔던 그 산업에 과연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어딜 가나 어느 집단을 가나 그런 트러블이나 이슈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또 퇴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각종 사소하고 큰 생각들이 취업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문제가 가장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민인 것 같은데, 대학에 오면 제 직업과 진로가 다 정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때는 정말 대학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대학을 막상 입학하고 나니까 이과가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새로운 진로나 직업을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졸업 후에 당장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취업은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다고 돈은 벌어야겠고 그런 직업 진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꼭 이뤘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내 아이디어와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고 하루하루 일하는 게 즐거우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또 운전 연습도 열심히 해서 차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멋있게 차 타고 출근하고 이런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증권사에 취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꿈을 가졌냐면 좀 기업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증권사 분들 막 기업 분석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 진짜 큰 그림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좀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으면서 어떤 기술을 내놓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제 큰 그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이 저도 즐겁고 그 일을 함으로써 뭔가 주변 사람들이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디 그런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사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걸고, 이것도 오래 걸리겠죠? 제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 하나 제작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굉장히 바이럴하게 퍼지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몇 개 프로그램 찍은 뒤에 알아서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반향이나 혹은 이슈가 되는,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을 몇 개 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글로벌하게 퍼지는 거죠.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는 일단 시상식에 가고 해외 시상식에도 노미네이트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에미 어워드나 그런 거에, 아니면 칸이 영화긴 하지만 영화도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 칸 이런 거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고 몇 번 노미네이트 되다가 나중에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제가 수상 소감도 벌써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한영 버전으로. 똑같이 그걸 이제 하면 돼요, 가서. 목표는 그건데 이제 질문이 뭐였죠? 제가 상상하는 이제 좀 과장된 미래는 이제 막 대기업에 정장 입고 이제 막 연봉도 엄청 막 이렇게 벌고 막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이제 과장된 미래죠. 제가 그냥 원하는 거는 완전 부자는 아니고 그냥 집 한 채에 뭐 차 한 대 있고 그냥 평범한 가정 하나 꾸려가는 게 그냥 제 소박한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와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던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고등학생들 막 모의유연이나 아니면 막 되게 고등학교 때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못했는데 제가 좀 더 이런 걸 일찍 했으면은 아마 학과 선택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든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입시생 여러분들,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가 후회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시 정말 힘듭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결과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또 후회 없는 선택과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혹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냥 본인을 다독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 힘든 게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더 힘든 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아둬서 나중에 더 큰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얘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남은 기간 동안 2023년도 열심히 살아보면서 연말이 됐을 때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지만 저같이 이제 뭐 중요한 과목에 이제 좀 낮은 성적을 받고 그렇게 좌절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이제 좀 그 대입 전형을 바라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화된 이제 전형이 꼭 하나쯤은 있으니까 좀 넓은 시야로 이제 입시 전형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수험생 분들이라면 뭔가 한 번 엎어졌다고 망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복구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수학 6등급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자기 결과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수능 화이팅.